자, 오늘은 5강 삼국의 경쟁과 발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백제하고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중간고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좀 집중해서 이해하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의 경쟁과 발전에서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은 나라가 여러분 고구려라고 생각했죠? 절대 아닙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부해야 될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누구다? 백제가 먼저 나온다. 백제 발전부터 공부할게요. 백제 발전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왕이 나와야죠. 어떤 왕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세기는 알아놔야 돼요. 연도는 모르더라도 4세기 때. 자, 삼국의 전성기 중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백제입니다. 백제가 4세기 가장 빨라요. 누굽니까? 그 주인공은? 그렇죠. 근초고 왕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근초고 왕이 어떻길래 삼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을까요? 첫 번째 업적부터 공부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자, 내가 뭐라 그랬어? 백제는 만에 50개 작은 나라, 작을 소자, 나라국자, 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자,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3세기 때 백제 무슨 왕? 고이왕. 고이왕이 그때 만에서 가장 잘 나갔던 어디를 병합했어? 그렇죠. 목지국을 뭐 했습니까? 먹었잖아. 병합했잖아. 그래서 중앙 집권에 기틀을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근초고왕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자, 목지국은 이미 병합됐지만 나머지 50여 개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두를 갖다가 통일하고 통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한의 소국들을 갖다가 뭐 했다? 정복했다. 와, 뭐예요? 그럼 고이왕은 꼴랑 목지국 하나만 먹었는데 근초왕은 만 전체를 먹었으니까 뭡니까? 더 대단한 왕이겠죠. 이제 역사 속에서 만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이제 뭐만 남습니까? 백제만 남는다.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초광은 중앙 집권을 이룩했던 사람이 근초광이다. 자, 두 번째 업적 뭘까요? 그렇죠. 자, 이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고구려였잖아. 놀라지 마세요. 백제 근초광이 어디를 갖다가 격퇴했다? 고구려를 갖다가 뭐 했습니까? 격퇴했어요. 이때 고구려 때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고국 원왕이죠. 고국 원왕은 어떻게 됐을까? 격퇴했으니까 뭐 했습니까? 전사했겠죠. 자,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강했던 사람이 근초고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먹었습니까? 황해도 원래 고구려 땅이었잖아. 그런데 자, 고구려를 격퇴하면서 황해도 전부를 먹은 건 아니지만 황해도 일부를 갖다가 뭐 했다? 점령했다. 요거까지 알아놔야 돼. 원래 고구려 땅이었던 황해도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자, 고구고랑도 전사시키고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근초고왕은 쫀쫀하게 국내에서만 놀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파야? 해외파예요. 중국과 어디? 일본, 일본. 다른 말로 외와 활발한 뭘 했다? 해상 교역을 했다. 이때 중국의 왕조 이름 알아야겠죠. 뭐예요? 동진, 중국 남조의 동진과 자, 요소 지방을 갖다가 뭡니까? 활발한 뭡니까? 교역을 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본과 교역했다는 증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본 자, 교육했다는 증거. 근초공의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근수구 왕입니다. 근수구 이름 비슷하죠. 아들다운 이름이죠. 근수구 왕이 일본 왕, 일본 외자나 외왕한테 뭘 하나 선물했어요. 귀엽다고. 그럼 귀엽다고 선물했으니까 뭐예요? 하사했겠죠. 7가지 가지가 달린 뭐예요? 칼을 선사했죠. 일곱 칠자 자, 가지지자. 자, 뭐예요? 칠지도를 하사했다.
자,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요걸 통해서 왜, 즉 일본과 백제의 관계는 매우 무슨 관계였다?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심지어 중국의 요소와 동진과 활발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근초고왕은 국내파도 되지만 해외적으로 더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 근초고왕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몇 세기로 갈까요? 그렇죠. 내나 몇 세기? 4세기 말로 가면 됩니다. 자, 4세기 말에 나오는 왕 누구예요? 똥침 찔리면 정말 아픈 왕 누구야? 그렇죠. 침류왕이죠. 침류왕의 업적은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도 중앙 집권이 되는 깃틀과 중앙 집권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그럼 중앙 집권이 되려면 뭘 통일해야 된다 그랬지? 사상을 뭐 한다 그랬어? 통일해야지 중앙 집권 왕권 강화가 되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했습니까? 그렇죠. 누구와 교육한다 그랬어? 동진과 교육하고 있었잖아. 동진으로부터 뭘 수용합니까? 불교를 뭐 했다? 수용했다. 수용함으로써 사상을 통일한 사람이 침류왕입니다. 자, 요 백제의 발전에서 딱 두 분만 알면 돼요. 근초고왕과 침류왕만 꼭 알면 되고 요 업적들 시험에 아주 무식하게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뭘로 갈까요? 그렇죠. 고구려의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의 발전은 좀 전에 했던 거 나와야죠. 일단 4세기로 가야 됩니다. 4세기 때 고구려 상태 좋았어? 상태 안 좋았어? 상태 안 좋았잖아. 얘기했잖아요. 4세기 때 백제 왕이 근초왕이잖아. 그럼 상태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상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근초왕이 쳐들어와서 와이구야. 고구려의 누굽니까? 고국 원한이 부상당한 것도 아니고 뭐 당했어? 죽었어. 전사당했어. 그럼 뭐의 위기야? 고구려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고구려가 뭐다? 매우 위기에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 고구려 멸망 당했습니까? 안 당했잖아요. 고국 원왕 다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 안 당했어요? 그렇죠. 4세기 때 누가 나와야 돼? 소수림 왕이 계셨기 때문에 2, 300년 더 갔던 겁니다. 이 왕이 계시지 않았으면요, 고구려는 여기서 멸망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의 업적도 대단하지만 그 전에 이 소수림 왕이 이런 위기사항을 극복하고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으면 장수왕과 광개토대왕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럼 고국 원왕의 업적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중앙 집권을 이끌어냈습니까? 어떻게 왕권 강화를 이끌어냈습니까? 어떻게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사상이 많으면 뭡니까? 대가 산으로 가잖아. 그럼 중앙 집권 왕권 강화 안 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뭘 했다? 사상을 통일했다. 뭘로 통일했어? 불교로 통일했잖아. 삼국은 무조건 불교예요. 알겠습니까? 불교로 통일했다. 자, 중국의 어딥니까? 중국의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사상 통일해서 중앙 집권을 이끌어냈고 왕권 강화를 이끌어냈다. 자, 업적 대단하죠. 두 번째 업적. 이게 없으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반포하신 분이다? 율령을 뭐 하신 분이다? 만드신 분, 법을 만드신 분, 율령을 반포했다. 법이 있어야지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체계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맞죠? 세 번째 업적.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유학을 가리키는 유학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자, 유학은 뭘 하는 학문입니까? 그렇죠. 충과 효를 중시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소수리망 머리 좋은 거야, 머리 나쁜 거야? 머리 좋은 거죠. 충을 강조하면 뭐예요? 소수림한테 손해 날까요? 안 손해 날까요?
안 손해나겠죠. 충을 강조하니까. 그럼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왕권 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학을 교육하려면 무슨 대학을 만들어야 돼? 지금 서울대학, 여러분이 노리고 있는 서울대학과 같은 무슨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까? 국립대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유학, 충과 효를 가리키는 이 유학을 가리키는 국립대학을 만들면 왕한테 손해날 거 없잖아. 왜? 유학은 충을 강조하니까. 그럼 왕권 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국립대학 이름이 뭘까요? 바로 클테짜. 큰 학문이다. 무슨 학?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다? 소스리망이다. 이 정도 업적이면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이 정도 업적을 통해서 누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제 전성기가 슬슬 나와야죠. 그 다음 임금이 누구예요? 넓을 꽝, 개개, 영토토자. 드디어 나왔네.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대왕? 광개토 대왕. 이름부터 한번 보세요. 자, 왕이 왕권 강화 중앙 집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 영토확장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름에 영토확장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광개토대왕입니다. 영토를 넓을 광자, 넓게 했다고 광개토대왕입니다. 세기도 알아야 돼요. 요분은 4세기 말에서 언제까지? 5세기 초까지 활약했던 사람이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업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영토확장이 있으니까 영토확장부터 공부할게요. 자, 자신의 조상 누구야? 호국 원앙을 전사시켰잖아요, 백제가. 그러니까 복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공격했어? 백제를 뭐 했다? 공격했다. 자, 원래 한강 누구의 영토였어요? 백제의 영토였잖아. 그런데 백제를 광개토대왕이 공격해서 한강을 먹었어. 근데 함정에 빠지지 마. 한강 이남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못했어요. 어디만 먹었다? 한강 이북을 갖다가 광개토대왕이 드셨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복수가 된 겁니다. 백제에 대해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남이 아니라 한강 이북을 먹었다. 자, 두 번째. 이건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지금 4세기잖아. 4세기 말이잖아.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라 그랬어? 그렇죠. 마리깐. 무슨 마리깐? 뇌물 마리깐. 뇌물 마리깐 때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신라를 괴롭혔잖아.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야? 광개토대왕이 5만을 보내줘가지고 외를 격퇴했죠. 자, 외를 갖다가 격퇴하고 외하고 친했던 나라가 누굽니까? 금자로 시작하는데 금관, 가야까지 뭐해서 격퇴했다. 그래서 금관가야 꾀갱깽해서 뭘로 주도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가야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개토대왕은 한강 먹은 것보다 북쪽으로 영토를 더 많이 넓혔습니다. 이 당시에 북쪽에는 오랑캐가 살았잖아. 그 오랑캐 누굽니까? 거란족. 이름 들으면 오랑캐 같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후연. 이런 나라들 격파해서 어디를 먹었어? 광활한 만주벌판을 먹었잖아. 뭘 점령했다? 만주를 뭐 했습니까? 점령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광개토대왕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광개토대왕이야. 무슨 정책? 북쪽으로 먹었으니까 무슨 정책이야? 요거는 광개토대왕의 북진 정책에 해당된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나와야겠죠. 그 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아들이 한강 이남까지 먹었기 때문에 진정한 삼국의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광개토대왕도 포함되지만 요거보다 더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다? 장수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장수왕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이제 세기부터 하자. 자, 아까 광개토대왕이 4세기부터 5세기 초 때까지라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5세기 때 활약한 사람이 뭐다? 장수왕입니다. 여러분, 왕명은 왕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붙인 이름이에요. 아까 원통하게 죽어서 누구라 그랬어? 고국원왕. 오케이? 그 다음에 영토를 많이 넓혔다고 해서 광개토대왕.
자, 장수왕은 왜 이름이 장수왕이야? 장수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당시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세였는데 그때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어? 98살까지 살았던 분이 장수왕입니다. 뭐에 해당된다? 터틀에 해당되시는 분이 장수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이제 장수왕은 오래 산 것도 유명하지만 진정한 삼국의 전성기가 고구려였을 때 이 고구려를 이끌었던 왕이 장수왕이야. 삼국의 전성기는 뭘 먹어야지 삼국의 전성기야? 한강을 점령하는 나라가 삼국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강 이북을 누가 점령했다 그랬어? 광개토 대왕이 점령했다 그랬잖아. 그럼 진정한 전성기가 아니지. 왜? 한강이 이북만 있습니까? 이남까지 있잖아. 한강의 이남까지 먹어야지만 한강을 다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성기는 장수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요 분의 업적은 뭘까요? 일단 중요합니다. 업적 이분은. 아빠가 아까 북진 정책 많이 해서 북쪽으로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 이제 북쪽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장수왕은 뭘 할 수밖에 없다? 남진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북쪽에는 아빠가 다 따드셨잖아요. 그럼 남진 정책 하려면 수도가 위쪽에 있어야 될까? 아래쪽에 있어야 될까? 아래쪽에 있어야겠지. 그러면 원래 고구려의 수도가 어딥니까? 저 위쪽에 있는 무슨 성? 국내성이잖아. 그러면 수도를 어디로 이동하면 돼? 남쪽. 자, 어딥니까? 지금 김정은 님이 살고 계신데 어디예요? 그렇죠.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수도를 옮기다를 천도라고 하잖아. 평양천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신 분이 장수왕이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하려고 옮긴 거야? 남진 정책을 하려고 옮긴 거 아닙니까? 자, 평양천도의 첫 번째 효과가 뭡니까? 그렇죠. 국내성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귀족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평양으로 옮겼잖아. 귀족과 왕은 무슨 관계라 그랬어? 반비례 관계잖아. 그러면 평양으로 천도했을 때 귀족은 어떻게 됩니까? 쥐지리가 되고 왕권은 강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 천도의 목적은 첫 번째 뭐다?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었다. 이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누가 쫄까요? 그렇죠. 백제하고 누가 압박을 받을까? 신라가 뭘 받을 수밖에 없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평양 천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쪼는 사람이 누굽니까? 쪼는 사람이. 그렇죠. 당연히 뭐라 그랬어? 신라하고 백제가 압박을 느끼겠죠. 그러면 둘 다 압박 느끼니까 둘은 어떤 행동할까요? 뭉치겠죠. 강한 적을 향해서 약한 사람끼리 뭉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무슨 동맹이야? 나제 뭐다? 동맹 아닙니까? 신라 나자 백제 제자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됐습니까? 하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 역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역부족이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 백제가 압박을 받고 나제 동맹을 맺었지만 장수왕의 기세가 워낙 셌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이때 백제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한성이었잖아. 장수왕의 침략으로 백제의 수도 뭐가 함락돼? 한성이 함락됩니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백제왕은 누구였습니까? 아, 죽었겠죠. 함락당했으니까. 전사당했지. 여러분 죽을 때 어때? 괴롭죠. 괴로워해서 죽었던 왕 누굽니까? 바로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수왕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효자죠. 자신의 조상 누굽니까? 고국원왕이 백제의 근초공한테 죽임을 당했잖아. 자, 자신의 조상을 위해서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시켰으니까 복수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수왕은 효자 중에서도 효자다. 이 말씀입니다.
감 잡았죠? 자, 그럼 뭡니까? 백제 한성이 함락됐으니까 어디를 먹은 거야? 한성 옆에 뭐가 있어? 한강이 있잖아요. 한성을 완전히 먹었으니까 어디까지 먹은 거야? 한강 이남까지 뭐 한 겁니까? 점령한 거다. 아빠는 한강 이북, 장수왕은 한강 이남. 한마디로 장수왕이 완전히 한강을 점령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강 이남 먹으면 기분 좋아, 기분 더러워? 기분 좋겠죠. 그래서 이 한강 이남을 먹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한강 밑에가 어디 있습니까? 충주 아닙니까? 충주. 충청도 충주 알죠?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북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죠. 충주를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중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한강 점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충주 고구려비. 다른 말로 중원 고구려비라고 합니다. 근데 장수왕은 효자라 그랬어? 불효자라 그랬어? 효자라고 했죠. 지 거만 만드니까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북쪽으로 땅 따먹기 잘하셨으니까 어디야? 만주 지반현에 자기 아빠 광개토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광개토 대왕 릉비를 만드신 분이 장수왕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광개토대왕 릉비, 광개토대왕이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자, 누가 만들었다? 자, 그 아들인 장수왕이 만주에 만든 게 광개토대왕 릉비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직접 한강 이남, 즉 한강 점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충주 고구려비, 다른 말로 중원 고구려비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장수왕의 업적하고 뭡니까? 자, 광개토대왕의 업적 무조건 알아놔야 돼.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5세기 때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중심이 된단 말입니다. 천하를 갖다가 잡았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어마어마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뭐예요? 고구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뭘 사용했습니까? 중국 황제만 사용하는 뭐예요? 연호를 사용했다. 그 연호 이름이 뭐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 자, 영원히 기쁘다. 기쁠 낙자. 자, 영락이라는 영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왕, 태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다? 광개토 대왕이었다는 거, 요거 무조건 알아주시고, 천하를 우리가 주름 잡았다. 이 자긍심이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뭐 사용한 거다? 연호 사용한 거고, 그 연호 이름이 영원히 행복하자. 뭐예요? 영락이었다. 요거까지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박살났어? 백제 박살났잖아. 이대로 가면 백제는 끝까지 못 가요. 여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백제도 살려고 꿈틀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돼? 다시 중자, 다시 흥하자. 뭐예요? 누가 중흥하기 시작한다? 백제가 중흥하기 시작하겠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문주왕이죠. 자,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알아야 돼요. 문주왕은 몇 세기 때다? 5세기 때. 누구의 아들이 문주왕일까? 놀라지 마세요.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이야. 이건 뭘 의미한다? 그렇죠. 계로왕 때 나라가 개판됐으니까 이제 중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한강 누구한테 먹혔어? 고구려 장수한테 먹혔으니까 한성이 함락됐잖아. 수도가 한성이니까 한성 함락됐으니까 수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주왕의 업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웅진, 지금의 공주죠. 충청도 공주.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던 사람이 누구다? 문주왕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문주왕은 수도를 옮겼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동성왕이죠. 동성왕이라는 사람도 내나 몇 세기입니까? 5세기잖아. 자, 뭘 했습니까? 자,
나제 동맹으로서는 뭡니까?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라와 왕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라와 무슨 동맹을 맺었다? 결혼을 뭐라 그래? 혼인이라고 하죠. 신라와 무슨 동맹을 맺었다? 혼인 동맹을 맺었다. 자, 고구려가 너무 강하니까 신라와 왕실끼리 혼인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 무슨 왕이다? 동성왕이었다는 거. 백제의 동성왕.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임금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요. 별표 3개짜리네. 자, 누굽니까? 6세기 초에 누가 나와야 돼? 무자로 시작하는데 무령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무령왕은 자, 베일의 그림자에 가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71년에 어떤 농부가 삽질하다가 뭘 발견했어? 무령왕릉이 발견됐는데 자, 도굴되지 않게 그대로 발견됐기 때문에 요 무덤이 무령왕이라는 걸, 왕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무령왕은 뭐란 사람입니까? 자, 웅진천도 문주왕이 했다면요. 본격적으로 백제 부흥, 다시 한번 우리 열심히 발전해보자. 중흥을 시도한 사람이 무령왕입니다. 그러면 자, 백제가 중흥되려면, 다시 부흥하려면 일단 뭐부터 강해야 돼? 그렇죠. 왕권이 약하면 나라는 개판된다 그랬잖아. 일단 뭘 강화시켜야 돼?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무령왕의 1차적인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 왕권이 강화되려면 누구 감시를 잘해야 돼? 지방을 감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왕권 약간 틈을 이용해서 지방에서 쿠데타, 반란 일어나잖아. 그럼 지방을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지방이 자 22 담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담노. 자 조선 팔도처럼 이때 백제는 22 담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 담노에 누굴 보내서 지방을 감시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령왕이 자 믿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왕족, 친족들, 그다음 믿는 귀족들을 22 담로에 보내서 어디를 감시한다? 지방을 감시함으로써 왕권 강화, 중앙 집권 강화를 만드신 분이 무령왕이다. 중앙 집권, 왕권 강화가 돼야지만 어쨌든 나라가 다시 다시 부흥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자, 백제는 이 당시에 누구와 친했냐면 이때 중국이 남북조 시대였잖아. 중국의 어떤 나라? 그렇죠. 북쪽이 아니라 남조와 친밀히 교류했다는 게 이 무령왕릉의 유물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남조와 아주 친한 교류를 했다. 이걸 뭐래? 친교를 맺었다. 그 증거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무령왕릉의 자,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무슨 양식입니까? 벽돌 양식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벽돌 양식. 이 벽돌 양식은 이 남조의 무슨 나라? 양나라에서 유행했던 양식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벽돌 양식이 백제에 있었다는 것은 양나라와 무덤 양식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중국 남조, 즉 양나라가 친밀하게 뭐 했다는 겁니까? 교류했다는 게 무령왕릉의 무덤 스타일을 통해서 증거로 파악될 수 있다는 거, 요거 두 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누굴 공부해야 되냐면요. 너무나 중요한 왕이죠. 성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성왕은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성이 무슨 성자입니까? 위대할 성자입니다. 아무나 성자를 붙여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왕 앞에 성이란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보더라도 성왕의 업적은 어마무시하다는 거. 자, 우리 6세기 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무령왕이 6세기 초 때 사람 아닙니까? 그럼 성왕은 6세기 언제? 중간. 6세기 중엽 때 왕이 성왕이었다는 거. 이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왕의 첫 번째 업적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한성 함락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옮겼죠. 근데 웅진의 문제가 뭐냐면요. 평야가 별로 없었어요. 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수도를 운영하려면 평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 문주왕이 옮긴 웅진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사비로 옮겼다. 사비가 지금이 어디입니까? 부여죠. 웅진은 지금이 어디라 그랬어? 아까 공부했잖아.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 자, 수도를 옮겼다를 천도라고 해요. 천도 한 사람이 성왕이다. 요게 첫 번째 업적입니다.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아까 장수함처럼 일단 수도를 한번 옮기는 것도 나라의 부흥에 아주 기여한다는 거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자 이것도 중요하죠. 나라 이름을 놀라지 마세요. 백제에서 뭘로 바꿨습니까? 이거 저 예전에 공부했는데 자 백제는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고구려 누구야? 고주몽의 아들이 물론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 온조라 그랬잖아. 고구려의 영향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고주몽은 어떤 나라에서 도망 나왔어? 부여에서 도망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백제는 부여의 후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자 우리는 부여를 존경해 우리는 부여를 존중해 북쪽에 부여가 있었잖아. 고구려 위에가 부여 아닙니까? 우린 남쪽에 부여야. 그래서 자 이름을 백제에서 뭘로 고쳤다? 남부여로 고쳤다. 자 요걸 통해서 아하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 했다는 거 요것도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남부여로 옮긴 거는 성왕 때 일시적이었습니다. 다시 성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백제로 자 뭡니까? 돌아갔다는 거 요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부여로 갔다는 건 부여 고구려에 무슨 의식이 나타난다? 계승 의식이 나타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업적. 중앙의 체계를 행정 체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22부에 무슨 관청? 실무 자 이를 보는 실무 관청을 만들어서 행정 체계를 갖다가 바로 잡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성왕이다. 감 잡았습니까? 자, 그다음에 수도를 뭘로 나눕니까? 수도를 오부로 개편하고 자, 지방을 뭘로 개편한 사람? 오방으로 개편한 사람. 자, 뭐예요? 지방 행정체제, 중앙 행정체계를 조직한 사람이 위대할 성자 성왕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왕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왕이 바로 성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제의 성왕을 가장 존경하고 그리워했을까요? 그렇죠. 일본에 무언가를 유리하게 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성왕 때 백제에서 일본으로, 외로, 일본으로 뭘 전파해서 이 당시 일본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왕님께서 일본에 뭘 전파했어? 불교도 전파해 주시고 공자님, 맹자님이 만든 학문이 뭐예요? 유학도 보내주고 그다음 뭐예요? 하늘천 따지 뭡니까? 천자문도 일본에 보내줬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일본은 뭐예요? 백제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게 바로 성왕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는 종교가 뭐예요? 신사 아닙니까? 신사에 성왕을 모시는 사당이 매우 많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성왕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왜? 성왕이 일본에 이러한 학문과 선진 문물을 갖다가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일본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이거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업적이 중요하죠. 자,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성왕이 계실 때
신라의 임금은 누구였을까요? 신라.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진흥왕입니다. 내가 왜 이 플러스를 시켜줍니까? 자, 이때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무슨 동맹 상태? 낮의 동맹 상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낮의 동맹이니까 성왕과 진흥왕은 친할 수밖에 없겠네요. 같이 뭉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누구한테 빼앗긴? 자, 고구려 장수왕한테 빼앗긴 한강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고구려를 뭐 했습니까? 공격해서. 자, 동맹 연합해가지고 공격해서 자, 성왕은 어디를 먹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한강, 원래 한강 성왕 땅, 백제 땅이었잖아. 한강 하류를 갖다가 뭐 했습니까? 회복했습니다. 자, 다행이죠. 장수한테 뺏긴 한강 하류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위대할 성자 성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좋은 날 갑자기 울라 그럴까? 여기에 배신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예요? 약간 배신자처럼 생긴 사람 누굽니까? 진흥왕이죠. 같이 힘을 합쳐서 뭐예요? 한강을 회복했는데 뒤에서 뭘 쳤다? 뒤자로 시작하는데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백제를 공격해버렸어요. 불시에 공격하니까 백제 성왕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흥왕의 뭡니까? 배신자. 배신으로 뭐예요? 자, 어렵게 회복했던 뭘 상실합니까? 성왕은 아이고야 한강을 뭐합니까? 상실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성왕 야마 돌까요? 야마 안 돌까요? 야마 돌겠죠. 물불을 가리지 않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관산성 전투에서 싸움하다가 자 신라 매복에 걸려가지고 안타깝게 이 전투에서 성왕은 뭐 당했다? 전사식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성왕을 죽인 사람 자 이건 여단이지만 우리 김유신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김무력이 성왕을 죽였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성왕은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무령왕 다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진흥왕의 배신으로 성왕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게 매우 많고 요 공부한 게 우리 중간고사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오늘 공부한 거 여러 번 반복하면서 무조건 이해하면서 외우셔야지 오래 간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휴도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모습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